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내란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이미 고소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쟁점은요. 국헌 문란, 폭동, 병력 동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논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 사실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해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사실상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포고령에만 봐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회 본청으로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 그리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것, 사실상 만약에 의원들이 신속하게 담을 넘거나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국회로 집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엄군들이 의원들의 어떤 출입을 더 적극적으로 막고 통제하고 어떤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계엄 해제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어쨌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다 봤을 때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동시에 범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야기부터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 취재 기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저희도 이를 준비를 하고 있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오전에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비상계엄이라는 이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의아하고 놀랬던 이 상황 이후에 대통령은 공개적인 의견, 입장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한 지 30시간이 훌쩍 지났죠.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혼선은 있었지만 어쨌든 네. 입장 발표는 언젠가는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민주당의 탄핵 관련된 일정이 지금 오늘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일정과 관련돼서 입장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7일 날 탄핵과 관련된 표결 이후에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까지 추합하고 그 의견에 따른 본인의 입장이 정해지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합적인 입장을 같이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예를 들면 네. 지금 탈당 관련해서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대통령은 탄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하. 그게 수시간 내에 하루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야당 입장에서 또 심지어 여당의 일부도 탄핵 의견을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예상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사태를 예상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낼 입장은 정리가 됐을 거고 네. 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떠나서 네. 탈당과 관련된 입장도 정리해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탈당 관련돼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입장 정해지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탈당하면 당연히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 어떤 이미지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의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뭐 당정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형성해 나가는 동력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차원에서 반대 의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 수렴 과정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이었죠. 전국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도 시민들의 반발이 컸었죠. 파양시키자! 이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명령 받는 대로 하는 게 군인이야. 너는 생각 없어. 쏴 죽이라 그러면 쏴 죽이라 그러냐? 이게 지금 나라요 지금 이게?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못 도와줘 못 도와줘 못 도와줘. 계엄령인데 지금 뭘 도와줘 지금? 정신 차려라 얘들아. 어제 서울 광화문 저희 채널 A 바로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8년 전 지난 2016년도 딱 12월 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시다발적인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규모는 좀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일단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2시간 남짓 전해드린 뉴스에일 라이브 특집 1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